부결은 사고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고객이 대출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서류도 다 냈습니다. 소득도 충분하다 했습니다. 신용도 좋습니다. 담보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추가 심사에서 승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건 변경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뭘 더 봐야 한다는 거지? 뭐가 문제라는 거지? 아니, 일주일 전에는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부결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은행 내부에는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는 부결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심사자는 고객에게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명확한 단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볼 수 없는 은행의 부결 판단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왜 부결됐는지, 어떤 지점에서 막힌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1. 소득이 충분한데 왜 부결인가?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 여러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연봉 6천인데 왜 부결이죠? 소득도 높고 신용도 800점 이상인데 뭐가 문제죠? 은행은 소득 금액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의 구조적 안정성을 봅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면 승인을 받은 후에도 갑자기 부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기본급 대비 변동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예 기본급 180만, 성과급 수당 포함 450만. 은행은 이 사람의 실제 월 소득은 일정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이 사업자 소득이 최근 1, 2년만 급증한 경우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소득이 일시적으로 부풀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입금이 많아도 증빙이 약한 경우. 통장에는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세금 장부상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프리랜서 소득의 변동성이 큰 경우 3개월은 700 벌고 3개월은 200 벌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은행은 리스크 높은 소득 구조로 봅니다. 5. 추가 소득이 있으나 공식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알바, 부업, 프로젝트 등 입금은 있지만 증빙이 모호하면 은행은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소득 금액이 아니라 그 소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가 승인 부결을 결정합니다. 2. 신용점수보다 최근 금융 행동 패턴을 더 중요하게 본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점수 900점입니다. 문제 없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결은 신용점수 때문이 아니라 최근 3에서 6개월 금융 행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금액과 무관하게 부결 트리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최근 3개월 카드론 사용 현금 서비스 1. 2회 사용, 리볼빙 사용 기록 단기 대출 과다, 대부업 또는 사채 사용 위험도 상승, 배우자 명의 빚이 총부채에 반영되는 경우, 과거 개인회생 또는 연체 기록, 은행 전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다 리스크 증가 부결 가능성 높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드론 금액이 아니라 카드론을 쓰는 행동 자체가 패턴으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900점이어도 부결이 날 수 있습니다. 3. 전세 관련 리스크는 승인 단계에서도 즉시 부결로 전환된다. 은행은 최근 3, 4년 동안 발생한 전세 사기 역전세 위험 때문에 전세 관련 요소를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이 되면 승인을 받은 후에도 갑자기 부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의 전세가율 급락,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미기재,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리스크, 이사 시점과 기존 전세 해지의 시간차가 큰 경우, 집주인의 체납 정보가 조회된 경우, 전세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담보 회수 리스크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반환이 안 되면 고객의 상환 능력이 흔들릴 수 있고 은행은 이 부분을 매우 비중 있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전세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 늦다는 논리로 부결률이 높아졌습니다. 4. 등기부등본상 사소한 문제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고객은 등기부등본상 하자를 지난 일이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설정 과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 단계에서 더 큰 리스크가 된다. 아래와 같은 사소한 문제도 부결 사유가 됩니다. 말소 안 된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과도하게 큰 이전 설정, 공유자 인감 불일치, 소유권 이전 시 문구 누락, 용도와 실제 현황 불일치. 예를 들어 전세 퇴거 자금 진행 시 은행의 대출 실행 이래 임차인의 전출이 확인이 안 된다면 은행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즉 근저당 설정일에 임차인의 전출이 확인이 안 되면 회수 구조 불안 부결. 고객은 이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지만 은행은 리스크 제로 0을 목표로 판단합니다. 5. 내부 위험 등급 DB 상승 부결의 가장 강력한 숨은 이유.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담받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님, 어제까지 된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정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당 단지의 내부 위험 등급 DB가 오늘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단지별로 A 등급의 내부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DB가 높아지면 LTV 5에서 10% 축소, 감정평가 의무화, 실거래 반영 비중 확대, 심사 자체를 보수적으로 변경.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문제는 이 DB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부조리가 생깁니다. 왜 어제 되던 게 오늘 안 되는 거야? 서류는 바뀐 게 없는데? 그 이유는
서류가 아니라 은행 내부 점수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 LTV DTI DSR 숫자보다 해석 방식 때문에 부결된다. 금융 소비자는 LTV 70% 규정이니까 내 집 5억이면 3억 5천 나오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A은행 DB 높음 내부 LTV 60% 적용, B은행 전세 안정 70% 적용, C은행 하락장 LTV 65% 적용. 즉, 법적 규정이 같아도 은행 내부 적용치는 달라집니다. DSR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6천만 원, 대출 원리금 1,200만 원 비율 여유 있음. 은행 계산 자동차 할부 포함 배우자, 신용대출 일부 합산 리스료 포함 신규 사업자이면 소득 절반만 인정. 결과적으로 고객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은행 계산에서는 갑자기 DSR 초과 부결이 나옵니다. 7. 문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리스크로 판단한다. 심사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서가 조금이라도 모호하면 심사자는 리스크로 기록합니다. 예, 급여 명세서 입금액과 통장 입금액 불일치, 사업자 매출의 월별 편차가 지나침, 통장의 목적 불명 입금이 많음, 세금 계산서 금액 발행 시점 불일치, 고객은 정상적인 흐름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심사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문서 리스크 증가 부결 가능성 높음. 특히 프리랜서 사업자 영세업자일 경우 문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결률이 더 높아집니다. 8. 대출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결 가능성이 있다. 부결은 승인 단계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실행 직전에 취소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승인 실행 사이 단계에서 리스크를 한 번 더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항목은 승인 후에도 부결로 바뀔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환 목적이 불명확, 전세 퇴거 목적이 실제 보증금과 다름, 기존 채무 사용처가 애매함, 사업자 대출인데 실제 사용처가 개인 소비로 보임, 은행은 목적이 흔들리는 순간 심사자의 재량 없이 즉시 중단합니다. 9. 내부 지침 변경 고객이 절대 모르는 이유로 부결되는 순간. 이게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은행 지침은 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심하면 하루에도 2번 바뀝니다. 예, 특정 지역 DB 일괄 상향, 전세가율 65% 미만 단지 LTV 일괄 축소, 감정평가 대상 확대, 신규 대출 공급 제한 지침. 문제는 이 지침 변화가 고객에게 공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됩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부결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서류 때문이 아니라 은행 내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0. 고객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대출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KB 시세 중 어떤 값을 쓰는 은행인가? 하한가만 쓰면 보수적이고 중간가 완충값을 쓰는 은행은 유연합니다. 2. 최근 금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금매 우선 은행은 부결률이 높고 KB 유지 은행은 안정적입니다. 3. 감정평가를 넣는가? 감정 들어가면 거의 항상 금액 다운, 감정 없는 은행은 KB 그대로.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11. 결론 부결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시각 문제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출 부결은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보는 위험 신호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다. 은행은 시장 상황, DB 점수, 실거래 흐름, 전세 수급, 내규 변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평가 모델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류를 들고 가도 어떤 은행은 승인, 어떤 은행은 부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대출을 받느냐입니다. 어떤 은행이 지금 이 집을 가장 유리하게 평가하는지를 찾는 순간 여러분의 대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